왕호. 중국 배우를 개호시켰다. 그래가지고 막 좋지 않은 기사들이 났었어요. 또 한쪽에서는 역시 그렇게 실력이 있는 고수가 뭔가 촬영에 임했을 때 우리도 감동할 수 있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도 흥분할 수 있다. 뭐 이제 서로 양반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그러나 이제 터치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객은 실질적으로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배우끼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타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서로가.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사고도 유발하고 막 거부한 사고도 많이 생기는데, 항시 그런 위험을 안고 예술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고 참고 내일 향해서 우리가 굳이 걸어갈 때 또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저도 자랐는데, 우리 신화명님도 고향이 아닌 낯설은 곳에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활동하려면은 많은 상황들이 변수가 생기죠. 근데 이제 굳굳하게 오늘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참 성공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신화백님 이런저런 그 방송이나 또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제일로 좋아하는 화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로 롤모델이.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신 천경자 화백. 네. 그분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 막. 그런데 역시 우리 한국 화단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분을 제일로 존경하고 또 이렇게 롤모델로 이제 삼고 그런다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시는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천경자 화백님에 대한 것들을 힘들 때 생각을 했어요. 힘들 때? 네. 이게 말로서 이렇게 참 짧은 시간 얘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팔공산에 한 30대 제가 팔공산에 들어가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팔공산을 선택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대구 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날 팔공산을 딱 생각해 보니까 신순겸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곳은 여기다. 그거 하나 딱 보고, 그리고 거대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가도 끝이 없는 그 부분이 기운과 에너지가 딱 느낌이 팔공산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딱 정리를 하고 살림집하고 이제 팔공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항상 작업하다 보면 금방금방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머리가 막 내려오면서 좀 신경 쓰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뭔가를 몰두를 하고 싶어가지고 팔공산에 제가 제일 가까운 거기 면에 가가지고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해버렸어요. 확 그냥 빡빡 밀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이때쯤이어서 머리카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탁 자르고 나오는 순간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추워가지고 샥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머리를 과연 제가 뭐 군대 간 사람도 아니고 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를 밀고 보니까 제가 거의 그 오징어 그것처럼 맨들맨들하게 밀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란 걸 이렇게 밀 때 보니까는 바로 팍 밀는 게 아니라 쪼매가지고 그건 잘라서 주고요. 그 다음에 바리깡이로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그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보니까 오른쪽에 이런 뒤쪽까지 제가 고르바초프처럼 이렇게 지도가 있더라고요. 푸르르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저도 처음 밀어봤으니까.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 7년간을 삭발을 하고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밖에를 못 나가고 거의 운동 생활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팔공산 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팔공산에 대한 일화. 8명의 공신이 있어서 팔공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떠한 그 의미가 우리 신화백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역시 팔공산과 인연이 있다. 그리고 또 팔공산 하면 유명한 절도 많잖아요. 그래서 삭발도 역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제 다 그게 그 더하고. 그런데 팔공산에 있다 보니까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저 멀리서 이제 해
해 떨어지면 그 소리가 들려오고, 예, 예. 저희가 이제 팔공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종교 얘기하면 좀 그러겠지만은 송림사, 파계사, 동화사, 은혜사, 뭐 유명한 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목욕탕을 한번 갔더니 이건 아주 우스운 저만의 이야기인데 목욕탕을 갔어요. 그랬는데 옆에 스님이 계신 비구니 스님이 계신 분한테는 안 하고 저한테는 합장을 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암 환자인지 알고 안 들어와요, 아무도. 근데 보니까 건강하고 그때 당시엔 30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애도 이제 가끔 데리고 갔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피부라든가 이런 게 제하다 보니까는 스님인 줄 알고 그 나중에 가만히 와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절에 계십니까, 스님? 그래서 스님은 저는 그렇지 않고 여기 그대 넘어가면은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이러니까는 그냥 밀었어요. 내가 작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 건강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저기를 했을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동양화가 아니고 서양화기 때문에 머리가 더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 서양화에 그 물감은 좀 찐득찐득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삭발하고 하는 게 더 머리도 할 수도 있고 또 걸리지도 않고. 저도 75년도 후부터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저도 영화 데뷔를 저도 삭발을 몇 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림사 영화가 아주 그 흥행이 좋아가지고 돌풍이었어요. 예? 소림사 영화가. 예. 4대 문파. 그게 이제 홍콩 골든 하베스트에서 이제 만드는 작품이에요. 황풍 감독님이. 그 작품 때문에 제가 이제 홍콩을 가게 됐죠. 76년도부터 제가 홍콩 생활을 했으니까 삭발을 저도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계속 뭐 그 소림사 영화를 많이 찍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북소림 남태권을 제가 이제 제작, 감독, 주연했죠. 그때도 삭발했어요, 제가요. 그때는 실제 그 영화 속에서 삭발하는 장면이 있어. 실제로 거기서 제가 이제 머리를 삭발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때는 뭔가 삭발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예. 근데 보통의 어떤 또 일부의 분들은 아주 그거를 갖다 지금은 이렇게 세월이 흘렀으니까 제가 50이란 저도 나이가 되고 중견 정도가 되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죽을 만큼의 어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노래 중에 진도아리랑 노래 중에 보면은 제가 그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 노래를 한 번씩 불렀거든요. 팔공산에서. 그리고 천경자 하백님의 삶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삭발을 하고 너무 그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그 뒤에 산이 있고 화실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오면은 이곳에서 이 무서운 데서 혼자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작업을 4시까지 보통 했거든요. 그 불 하나 켜놓고 두꺼운 이렇게 추우니까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바라보고 제가 어둠 속에서 너무너무 적막한 그곳에 어떤 저에게 실험을 했냐면 건물 그 화실에 있는데 밖에 저만 나가는 그 문이 있어요. 바로 산인데. 거기에 제가 12시가 되면은 나가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그 엄습해오는 그 어둠은 밤이란 것은 겨울 밤이란 거는 굉장하더라고요. 가부장 자세로 제가 이렇게 찬 바닥에 앉아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렇게 어둠과 무서움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화가로서의 이 세상에 그림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를 이보다도 더한 거를 천경자백님이 이미 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밤이 12시가 되고 1시, 2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둠 속에 내가 무서움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너 자신이 담대하지 못하면 너는 앞으로 그림 그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울면서 그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30분씩 가부장 자세로 제가 앉아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 굉장히 무서우면서 달달 떨면서도 어떠한 일에도 이 세상에는 담대하고 내가 죽을 만큼의 힘든 온 힘을 다하면은 무서울 게 없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내 자신한테 계속 하면서 천경자 하백님을 떠올렸죠, 제가. 예, 그때 얘기하니까 또 흥분하네. 이제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요?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싸움, 자신하고 관계거든요. 제가 이제 삭발을 그때 했을 때 가장 사실은 뭐 서울을 가겠어요? 아니면 이런 시내를 나오겠어요? 못 나오잖아요. 삭발하고 화장할 수도 없고, 삭발하고 귀걸이 할 수도 없고, 삭발하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옷 그냥 간소하게 하고 고무신 신고 작업만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캠퍼스하고 물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주에서 그 멀리 엄마를 볼모로 그냥 애 좀 봐주시라고 그러고 제가 신풍리를 들어갔어요. 신풍리라는 데는 그때 당시에는 제주 공항에서 딱 내리면 한 40분 정도 거리는데 신풍, 예. 제주도. 예, 신풍리. 거기를 작업복 2벌 가지고 제가 그림 그리러 들어갔는데 산밖에 없고 정말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해에 이제 생일이 저 날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이제 들치고 하니까 양말 하루에 두 컬레씩 갈아 신고 그림 그리고 밥 그냥 주면 거기서 밥만 먹고 그림으로 돈을 벌러 간 거예요.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서울에 캠퍼스를 주문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다 됐으니까 가 있으면 돈 보내준다 이랬더니 돈은 한 푼도 못 받고요.